건강과 아름다움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전 행복플러스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입니다. 어떤 그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적어도 치아 한 개 이상을 좀 빠진 상태에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치과 치료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선입견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런 선입견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플란트에 대한 정보, 시간도 단축하고요. 비용도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끝까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할머니를 위해 밥상을 차려온 손자. 그러나 이가 없으니 진수성찬도 그림의 떡. 결국 몸져 누우시는 할머니. 조선 팔도의 최고 효자 기봉이네는 어떤가 봤더니 여기도 치아 상태 푸쉬. 씹지도 못하니 축하면 소화불량. 오늘도 밤을 쉴 틈 없이 막힌 속을 뚫기 위해 손을 따지만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기봉씨 힘 조절 좀 잘하시지. 부실한 치아에 망가지는 건강.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어르신들의 치아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니 해답은 바로 임플란트. 5080 세대를 위한 임플란트의 모든 것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본다. 제2의 자연치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플란트 치과의 박준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역시 의학 전문 리포터 이미영 씨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영입니다. 오늘의 주제요. 저도 정말 공감이 잘 되는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이 치아가 조금 부실한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가시라고 하면 치과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냥 잇몸으로 버티시겠다 이러시거든요. 오늘 그 치과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시원하게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메디TV 홈페이지 www.imedtv.com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노인을 위한 임플란트. 앞에서 통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치아가 빠져 있어도 진료를 좀 미루시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냥 버티다가, 보통 잇몸으로 버티다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치아를 상실하시게 되시면요. 아무래도 음식을 저작하시는 데 있어서 힘이 드시기 때문에 소화기관 쪽에도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시고요. 또 충분한 어떤 영양력 섭취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전신질환 쪽으로 이어지실 가능성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치아를 이제 오랫동안 상실하신 채로 지내시다 보면은 어떤 악관절 쪽에도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신데 치아를 상실하시게 되시면 이제 안면 근육 쪽에 어떤 긴장감이 상실되면서 근육들이 이완되기 때문에 주름살도 더 많이 생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발음 쪽에도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대중화되면서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요. 조금 고가로 여겨져서 망설이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실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과거에는 어떤 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는 이제 국내 임플란트 기술 수준이 어떤 세계적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량 생산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어떤 임플란트 비용에 있어서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임플란트의 그 제작 기술이 세계적 수준을 뛰어넘었습니까? 예, 지금은 뭐 어떤 품질에 있어서나 안정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의학적인 것으로 세계적입니다. 근데 임플란트가 그전에 비싸다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 틀니 값도 만만치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틀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생각하시기에 되게 간단하고 어떤 한번 만들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틀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니를 지지하는 어떤 치아 자체도 네. 보철적으로 수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틀니를 몇 년 사용하시다 보면은 뭐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맞지 않는다거나 또 틀니 자체가 파절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플란트가 훨씬 합리적인 것이죠.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예. 자, 오늘의 주제, 노인을 위한 임플란트 치료.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본인은 예전부터 잇몸이 좋지 않아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고 구강 검사를 해보면 뭐 환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있으시다 보니까 나이 든 나 같은 사람도 임플란트가 잘 붙겠느냐.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의 이제 임플란트 기술이 예전보다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임플란트 성공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무슨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도 시술이 가능한가요? 예, 사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어떤 40세 이상의 환자분들을 조사를 해보면요. 네. 실질적으로 어떤 절반 이상이 다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어허. 근데 이제 그 환자분과 좀 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예방적 차원에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실질적으로 어떤 중증도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신다 하시더라도 그 주치 선생님하고 네. 그 사전에 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요즘 뭐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사실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다고요? 예,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뇨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식후 8시간이 지나신 후에 혈당 수치가 130 이상이 나오시면 당뇨 진단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식후 8시간 후에 당뇨 수치가 예전에는 150에서 160까지 나오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약을 복용하시고 또 꾸준한 관리를 하시면서 당뇨 조절을 하시기 때문에 시술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하게 어금니 쪽 부위가 상실되셔서 오랫동안 불편하게 살아오시다가 이쪽 부위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게 됐고요. 보철적으로 완성을 시켜드린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이쪽 자연치와 임플란트 좀 구별이 되시죠? 우측 사진에서 보시면 이쪽 4개가 임플란트로 수복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당뇨는 그 절개 시에 좀 뭐 감염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례를 보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군요. 그럼 고혈압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십니다. 예, 이 고혈압 환자분의 케이스도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이제 67세 남자 환자분으로서 상악 전치부를 상실하신 경우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요.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을 시술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이제 수술 도중 혈압이 상승되는 것을 일단 주의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위해서 이제 마취제 사용을 좀 제한을 해야 되고요. 네. 시술 시간을 좀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어떤 마취제의 사용도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술 시간도 기존 방식에 비해서 많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시술 전 사진이시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잇몸을 열지 않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보철적으로 일단 임시 치아를 만들어드린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강 내에서 본 사진이시고요. 아직은 보철이 최종 보철물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임시 보철 상태로 한동안 좀 지내시다가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뼈하고 잘 붙게 되면 그 후에 최종 보철물들을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혈압약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스피린도 같이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이럴 때 뭐 시술에 지장은 없는 건가요? 이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많이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아스피린을 복용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환자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게 되시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지혈 쪽에 네. 문제가 좀 생기실 수 있으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통해서 아스피린을 약 3일에서 7일 정도 중단을 하시고 시술에 임하시면은 큰 문제점은 없으십니다. 사진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고혈압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신 환자분이신데요. 상악 전치부가 파절되시고 또 풍치 때문에 이제 발치까지 필요로 하셔서 이제 본원에 내원을 하셨고요. 이제 이것은 시술 전에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이렇게 상악 전치부가 이제 상실되는 경우에는 양쪽에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게 되고요. 네. 이제 보철적으로 이렇게 수복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것도 현재는 이제 임시 치아 상태이시고요. 여기에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시고 임플란트가 뼈하고 완전히 단단하게 결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최종 보철물로 수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야, 어떻게 가능한지도 궁금했는데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예, 이제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 방법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주변 잇몸을 칼로 절개를 해서 잇몸을 연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어떤 티슈 펀치라든가 네. 어떤 레이저 같은 그런 기구를 이용을 해서 네. 임플란트가 식립될 위치를 조그맣게 표시를 하고요. 네.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점으로는 마취를 줄일 수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시술 시 어떤 통증이라든가 네. 불편감이 없으시고 네. 또 절개를 하고 봉합을 하는 과정이 빠지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어떤 지혈이 안 되시거나 또 붓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아니, 그 통증이 좀 덜 나갔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펀칭을 한다니까 예. 좀 예? 때리면 아프잖아요. 이제 펀칭 한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펀칭이라고 하는 것도요. 예,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단순히 레이저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티슈 펀치를 사용하느냐 그런 차이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임플란트가 식립될 위치를 간단하게 표시를 하고요. 네. 바로 이제 드릴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네.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예, 임플란트가 식립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는 방사선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꼭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이게 수입이냐 국산이냐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입이랑 국산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차이점은 현재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 속에 외국산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 임플란트 수준이 네. 이제는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임플란트의 품질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임플란트가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네.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담당 선생님의 어떤 시술 경험과 스킬적인 부분에 많은 관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국산이냐 외국산이냐를 따지는 것은 그렇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를 운전해도 초보자가 운전하느냐 아주 그 운전에 안전운전을 잘하는 능수능란한 운전사가 운전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뭐 외제냐 국산이냐 이거는 아주 옛날 옛적의 얘기인데 요즘 우리나라 기술이 정말 세계적인 기술로 뛰어넘고 있습니다. 앞서 사례들을 보니까 치아가 유실된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특히 어금니가 좀 많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사람이 음식을 이제 섭취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치아가 어금니인데요.
그 어금니 하나가 받는 힘이 한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복숭아는 뭐 깨물어 먹으니까. 500g? 예, 그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성인 남성 그 큰 어금니가 받는 힘이 무려 40kg에서 8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매 식사 때마다 그 어금니가 그 정도의 힘을 계속 보통 식사를 하시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계속 그 힘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금니가 빨리 망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금니가 없는 채로 방치되면 무슨 치매에 걸린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정말로 그런가요? 이제 한 영국에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제 치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뇌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데 우리 각 신체 모든 기관들은 신경이 뇌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금니, 뭐 앞니도 마찬가지고요. 구강 쪽 모든 신경이 뇌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작 기능이 상실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뇌에 전달되는 신호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뇌로 흐르는 혈류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거는 곧 뇌세포의 파괴를 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아이고 이쪽 니가 없으니까 이쪽 니로 씹으면 되지 했다가 이쪽 니로 인해서 이게 오는 거군요. 그죠? 아 정말. 자 어금니를 유실했다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케이스가 있으면 좀 보고 싶은데 사진 있나요? 예,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임플란트라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금니 하나를 상실하신 경우에 앞뒤 치아를 깎아서 연결하는 일명 브릿지 시술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보니까 앞쪽 치아에 이제 문제가 생기셔서 네. 결국 발치를 하시고 네. 기존에 상실하셨던 어금니 부위와 그 앞쪽 치아에 임플란트를 시술 받으시고 네. 예, 보철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신 케이스십니다. 그다음 이분은 이제 오래전에 상악 어금니, 양쪽 어금니를 상실하시고 네. 이제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다가 이제 부분 틀니가 파절되시면서 본인은 이제 내원하셨고요. 이제 예전에 상실되셨던 큰 어금니, 첫 번째 큰 어금니, 두 번째 큰 어금니를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고 네. 보철적으로 완성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와 사진들을 보니까 어금니 쪽이 좀 심각하네요. 이거 좀 잘 관리해야 되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또 다른 사례가 있으면 좀 보고 싶은데요. 예. 다음 환자분은 이제 6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도 역시 틀니를, 부분 틀니를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어금니부터 큰 어금니까지 모두 상실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씹는 힘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으시고, 또 오랫동안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틀니에 이제 적응을 못 하시고 본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작은 어금니부터 양쪽 큰 어금니까지 임플란트로 시술을 하시고 보철적으로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는요, 뭐 다른 보철 치료에 비해서 이 씹는 힘이 월등히 세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술 후 환자들의 소감도 남다를 것 같아요. 뭐라고들 하시나요? 예, 이제 시술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틀니 쪽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틀니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틀니가 실제 자연 치아에 비해서 씹는 힘이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틀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무겁고 그 두꺼운 플라스틱이 입안 가득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틀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 천장을 가득 메꾸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음식을 드셔도 어떤 맛을 느끼실 수 없으시고요. 또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자꾸 틀니가 움직인다든가 식사 도중에 뭐 다른 분하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틀니가 빠진다든가 뭐 그런 불편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시면 이런 모든 불편감들이 다 사라지시는 거죠.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그 불효를 했다는 생각이 막 불현도 스치면서 왜냐면 제가 저희 아버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못 느끼시니까 틀니로 인해서
아, 그렇군요. 자, 충전 행복 플러스 아직 준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노인을 위한 임플란트 시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예. 네,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전 행복 플러스 시간입니다. 임플란트 치과의 박규영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아이고 너무 궁금해 미치겠다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메디TV 홈페이지 www.imeditv.com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예. 임플란트 치료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하고 또 실제로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예, 이제 환자분의 이제 뼈의 상태나 뼈 이식 여부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달라지겠는데요. 네. 보통 이제 임플란트 식립에서 보철 올라가는 데까지 빠르면 한 2개월. 좀 늦으신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면 예, 치료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2개월이면 이제 아주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6개월 정도 걸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임시로 예. 사용하실 수 있는 임시 틀니를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임플란트 시술 후에요. 이게 간혹 이렇게 붓기가 안 빠진다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모든 치과 치료가 그러겠지만 이제 치료 후에 지키셔야 할 어떤 주의 사항들이 있으신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술이라든가 담배 같은 네. 그런 거는 좀 피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간혹 환자분들 중에 이제 시술 받으시고 오늘 임플란트 했으니까 기분 좋다 술 한잔 하시고 또 이제 수술 받으시는 동안에 이제 긴장하셔가지고 네. 병원 나가시자마자 바로 담배 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의 사항들이 좀 지켜지지 않으시면 아무래도 좀 붓기가 오래 가고 또 통증이 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야, 나 임플란트 했다. 기념으로 한잔하자. 네가 쏠래, 내가 쏠래. 뭐 이러면서 한잔하다가는 이제 이게 큰일 나는 부작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예,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임플란트 시술, 참 그 고령층의 그 임플란트의 경우는 잇몸뼈도 약하고 신체 면역력도 약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젊은 사람보다는 더 힘드시죠?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치유 기간에 있어서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시고요. 네. 전체적인 어떤 기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으신데 또 감염에도 좀 약간 취약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술할 때 있어서 어떤 감염 관리라든가 또 어떤 너무 이렇게 자극을 주지 않는 시술 그런 거를 택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임플란트 경험이 많으신 임플란트 전문 병원에서 시술 받으시는 게 좋으십니다. 네. 어떤 사실 그 이런 몸에 어떤 자기 몸에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뭐 심는다든지 어떤 시술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옆집 오빠 이런 건 옛날 얘기고요.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 또 상담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미영 씨가 아주 활약을 좀 해줘야 하는 시간이죠. 시술 현장이죠. 네. 통증은 적고 시술 시간은 짧고 또 효과는 반영구적인 임플란트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세월이 비껴갔나? 나이가 들어도 고운 자태 변함없는 이미영 어머니. 그러나 알고 보면 속속들이 노화된 장기들. 우선 혈압 수치는 이미 위험 수준을 오락가락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특유의 습관으로 사탕 한 봉지쯤은 한 입에 꼴깍. 아이고 그 딱딱한 사탕을 그렇게 한 번에 드시니 치아도 부실할 수밖에. 과연 해결책은 없나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 씹혀. 이가 없어서 안 돼. 치과 한번 가보세요. 아우, 나는 안 돼. 나는 나이도 많고, 당뇨에, 고혈압에, 나는 안 돼. 할머니 요즘 지원을 써도 임플란트 할 수 있다는데? 정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이 치아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건강한 치아를 이 오복 중 하나라고도 하잖아요. 하지만 살다 보면 충치, 치주질환, 사고 때문에 치아가 부실해지거나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한 연구치를 대신해주는 게 바로 임플란트 시술. 그 시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요, 임플란트 정말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임플란트 시술은 어떤 시술인가요? 네, 일단 상실된 치아 부위에 대해서요. 치아는 머리 모양과 머리 부분과 이제 뿌리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그 치아의 뿌리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일단 상실된 치아 부위에 치아의 뿌리에 해당되는 임플란트를 착립하고요. 약 2개월에서 한 3, 4개월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가 뼈와 완전히 이제 붙게 되면 그 위에 이제 상부 보철물, 즉 치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상부 보철물을 올려서 자연 치아처럼 똑같이 사용하시는 그런 시술을 말합니다.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부실해지는 치아로 고통받다가 치과를 찾았다는 60대의 남성 환자. 아프지 않으시고요. 더 이상 재부실을 못하는 자연치. 고민 끝에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병원에 찾으셨는데 치아 어느 부위가 안 좋으세요? 암이하고 어금니요. 이게 다 고장났어요. 뭐 딱딱한 거 먹을 때도 안 좋고 떡 같은 거 그런 거 먹을 때 틀니가 꼈으니까 이제 다 빠지고 틀니가 여러 가지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아주 뭐 고생 많이 했죠 뭐. 상담 후 엑스레이 촬영에 들어가는 환자. 앞쪽으로 조금만 숙여보시고 눈은 감으시고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계세요. 사진 15초 동안 찍겠습니다. 엑스레이 필름을 바탕으로 다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여기 오른쪽이고 이제 여기 왼쪽인데요. 전문의는 엑스레이 필름을 보며 앞으로의 시술 내용을 꼼꼼히 점검한다. 치아는 이걸 뽑으셔야 돼요. 네, 방금 전에 환자분 진료를 맡으셨잖아요. 그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다수의 치아가 좀 많은 게 충치와 풍치 때문에 좀 발치를 하셔야 될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래쪽 어금니 부위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임플란트 시술은 잇몸을 충분히 벌려 치골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시술했는데 이때 절개 부위가 넓어 시술 후 회복 기간이 길었다는 것이 단점. 그러나 최신 임플란트는 펀칭을 이용 절개 부위를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회복이 훨씬 빠른 장점입니다. 여기에 인공치근을 펀칭한 것으로 1차 시술은 끝. 만약에요, 이 치아가 빠진 걸 그냥 방치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나요? 우선 아무래도 저작 기능이 많이 약화되시기 때문에요. 어떤 소화기관 쪽에도 부담이 되실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떤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으시고요.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어떤 발음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실 수 있으시고, 심하신 분들은 약간 좀 우울증 증세도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식립한 임플란트 치근이 자리를 잡는데 잇몸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한 달 이전에 자리를 잡고 인공치아를 올리게 된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요, 임플란트 시술 후에요,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일단은 가급적 술하고 담배는 피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처방해드린 약을 잘 드시고 또 소독약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소독약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원해 달라고 이제 말씀드린 시간에 잘 내원하셔서 정기적인 체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치아가 가지런하고 튼튼하면 웃는 모습이 훨씬 보기가 좋죠? 웃으면 기분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이러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치과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사실 노인분들 대부분이요, 이 심어야 할 임플란트 개수는 많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시술을 미루던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런데 시술 후에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정말로 뿌듯했습니다. 네, 아유, 우리 미영 씨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시술 현장 가는 건 미영 씨가 최고예요. 자, 원장님, 틀니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잇몸이 좀 더
안 좋아져서 자꾸 예. 사용하지 않고 하니까 임플란트 시술 받을 때 시술 기간도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예, 그런 유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분은 이제 70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이제 틀니를 10년 넘게 네. 사용을 하셨고요. 이제 틀니를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시냐면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잇몸뼈가 흡수가 돼서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아이쿠. 예. 이런 경우에 뭐 틀니를 하신다고 하셔도 틀니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틀니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힘드실 거고요. 네.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최대한 남아있는 잇몸뼈를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 시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네.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큰 차이가 없으십니다. 네. 예, 이거는 시술 전에 환자분의 구강 상태이시고요. 예, 다음은 이제 임플란트를 여러 개,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입니다. 예, 현재는 임시 보철물로 수복해드린 경우고요. 이제 여기에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시면 네. 이제 최종 보철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잇몸뼈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요, 보통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앞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반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었나요? 예,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잇몸뼈가 부족하신 경우에 잇몸뼈를 먼저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기다린 후에 그게 어느 정도 단단하게 뼈가 되면 또 임플란트를 심고, 또 한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려서 보철물이 올라가고, 이렇게 1년의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거의 뭐 1년에 네. 1년 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잇몸뼈가 없으신 경우에도 뼈 이식제를 이제 이식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뼈를 이식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잇몸뼈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잇몸뼈를 또 이식도 하는군요. 예. 예. 그것은 뭐 안전한 거죠. 안전합니다. 예, 이식제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최근 뭐 다 임상적으로 검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자, 다른 사례도 좀 살펴볼 텐데 이번엔 그 유실된 치아가 좀 심한 경우라면서요. 예,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치아를 모두 발치하셔서 네.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어이쿠. 예. 이제 이렇게 치아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이제 임플란트 개수를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개 식립을 해서 그 본인의 자연 치아처럼 수복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기타 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임플란트 개수를 많이 식립은 못 하시고 최소한의 임플란트 식립을 하시고 네. 이제 그거에 맞는 틀니를 제작을 해서 똑딱이 단추 같은 그런 부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틀니는 단순히 잇몸에서 유지를 얻는다고 하면은 네.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는 똑딱이 단추 같은 것을 이제 임플란트와 연결을 하기 때문에 네. 유지면에 있어서 기존 방식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개 정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런 똑딱이 단추 같은 부품을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위에 틀니를 완성시켜드린 아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다른 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보철적으로 완성시킨 케이스입니다. 예. 이분도 일단은 위에는 아직 그 보철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네. 위에는 아래보다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우선 아래쪽을 먼저 보철적으로 수복을 해드렸습니다. 치아 유실이 심해도 정말 걱정 없이 말끔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네요. 간혹 시술 후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럴 우려는 없는 건가요? 이제 그 임플란트가 항상 꼭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임플란트 식립 후에 임플란트가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잇몸뼈하고 유착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한 달 이내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그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네. 다시 식립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두 달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식립을 하시게 되면 그 뒤로는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어쩌다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다시 재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이제 그 잘못됐던 것을 이유를 찾아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하게. 그렇죠. 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으면 좀 보고 싶은데요. 사례 있나요? 예. 또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5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이제 위에 아래 송곳니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발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셨고요. 이제 시술 전에 파노라마 사진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네. 이분 역시 현재 일단 임시로 보철물을 완성해 드렸고, 보시면 요건 이제 시술 후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보시는 것처럼 보철적으로 마무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임플란트 하기 전과 그 후에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죠? 이제 아주 튼튼하게 치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음식물을 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오늘 룡 플란트 치과의 박준영 원장님 모시고 노인을 위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야, 이거 정말 궁금한데 잘 됐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ww.imeditv.com입니다. 지금 자막 보이시죠? 예. 궁금한 사항 올려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질문 하나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째 담배를 피워온 애영가입니다. 좀 심하게 피우셨네요, 그죠? 얼마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시술 후에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힘들게 한 임플란트 시술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리셨는데 와, 40년 동안 피우셨으면 사실 끊기가 좀 어렵습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백해무익한 담배 아직 못 끊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예,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고요. 네. 예.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하시게 되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잇몸을 절개해서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잇몸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잇몸이 완전히 치유되는 데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예, 담배뿐만 아니고 술도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술, 담배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수술을 하든 간에 좀 피하는 것이 예. 좋겠습니다. 우리 저 40년 됐는데 좀 끊으세요. 자, 그 임플란트 후에 그 관리가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치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꾸준한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자연 치아처럼 똑같이 풍치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면서 몇 년 후에 갑자기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든가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자연 치아에서 발생되는 것 같은 똑같은 풍치가 이제 발생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후에 그다음에 보철이 올라간 후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체크를 받으시고 이제 환자분들 경우에 이제 한두 달 임플란트 보철이 올라간 다음에 한두 달 길게는 한 1년 정도까지는 꾸준히 오시다가 한 2년 지나고 나시면 그다음부터 안 오세요. 그다음 이제 나중에 이제 탈이 나시면 그때 오시죠. 근데 그때 되면 이제 이미 늦었기 때문에 꾸준히 그 정기적인 체크를 받으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미영 씨가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평소에도 치아가 약한데 얼마 전 늦둥이까지 임신을 해서 더 걱정이 됩니다.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는 한사코 말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이를 낳고 나서는 치아가 약해진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어떤가요? 예, 임신과 어떤 출산 과정에서 다량의 이제 영양분이 소모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아하고 그 잇몸뼈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2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전체적인 치과 진료를 마치시거나 아니면은 가장 임신 기간 중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는 중기 그 시기를 이용하셔서 담당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신 후에 치과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앞니를 임플란트를 하면 다른 치아들하고 좀 색깔이 안 맞는 경우. 예. 어떻게 다른 또 치료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보철물을 제작하기 전에요. 네. 충분히 이제 그 환자분과 이제 거울을 보면서 네. 그 치아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그 기구가 있거든요. 네. 치아 색깔을 약 한 20가지 정도로 쫙 분류해 놓은 그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환자분의 치아 색깔과 유사한 것을 선택을 하고 만약에 그거 가지고도 좀 만족을 못 하신다 하시면 어떤 사진으로 찍어서 기공소 쪽에 의뢰를 하면 최대한 똑같은 색깔을 맞춰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20가지 정도의 색깔이 있고 예. 그 가운데에도 끼지 않는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새롭게 또 주문 제작을 주문 해서. 제작이죠. 걱정거리가 없는데?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후에 딱딱한 거 음식을 예. 이제 씹어야지 되잖아요. 어느 기간이 지나야 또 씹을 수 있나요? 이제 임플란트가 보철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임플란트가 완전히 뼈하고 단단하게 붙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바로 보철이 올라간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다만 주의하실 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자연 치아에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돌멩이 같은 딱딱한 걸 딱 씹었을 때 네. 반사적으로 입이 딱 벌어진다든가 하는 어떤 사람의 반사적인 반사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딱딱한 걸 그냥 팍 씹어버리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임플란트에 안 좋은 힘이 가해져서 또 임플란트가 탈이 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예전에 자연치아를 가지고 계셨을 때 사용하시던 어떤 정상적인 식사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원장님, 혹시요, 이 젊은 사람들도 임플란트를 하나요? 예, 임플란트 요즘에 젊으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풍치 때문에, 잇몸 질환 때문에 발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충치 때문에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젊은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조금만 미리 충치 치료를 했으면 굳이 뽑지 않고 평생 쓰실 수 있는 치아를 한순간에 어떤 그런 방치 때문에 충치가 너무 깊게 진행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뭐 충치나 풍치나 이런 어떤 그 치아의 문제점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그 미의 효과 멀쩡한 치아인데 좀 이렇게 울퉁불퉁 났다고 해서 싹 하고 그냥 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간혹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아니 뭐 연예인 몇 명 보면 나오잖아요. 예. 예.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그 자신의 본인의 치아를 가장 유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뭐 교정을 한다든가, 네. 뭐 아니면 어떤 보철적으로 치아를 약간 삭제를 하긴 하더라도 보철적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뭐 튼튼한 치아를 굳이 뽑고 임플란트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한번 그래 볼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한번 쓱 여쭤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치를 잘 관리하려면 아주 뭐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어떻게 예. 됩니까? 뭐 늘상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정기적으로 이제 치과에 내원하셔서 충치 검사 받으시고요. 젊은 분들은 충치가 한번 진행이 되면 그 진행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과 뭐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뭐 신경 있는 데까지 침범을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으시고 네.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치 풍치는 결국 치석 때문에 그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또 방사선 사진도 한번 찍어 보셔서 현재 본인의 뼈의 상태나 치아의 상태가 어떠신지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평생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너무 궁금하니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노인을 위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끝으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어르신들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주변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너무 아팠다. 그리고 또 뭐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이제 섣불리 치과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으세요. 비용 문제라든가 네.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어떤 전신질환 문제라든가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이 그 기술도 발전됐고 어떤 전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비용적인 면에서도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주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예.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는 건 어르신들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요. 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조만간에 제가 한번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좋은 질문에,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좋은 답변해 주신 우리 리옹플라트 치과의 박주명 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리포터 이미영 씨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보는 일 중에 하나가 치과에 관련된 일입니다. 자, 오늘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서 좋은 정보, 알찬 정보를 많이 드렸습니다. 꼭 미루지 마시고 얼른 냉큼 가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